아무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성공적으로 설치해서 영상 내용대로 MT 뷰즈 액티비티 골라가지고 엔터 쳐서 조금 기다리면 이런 느낌으로 뜨게 됩니다. 이제 일단은 여기가 코드 치는 부분인가 봐요. 거기에 .xml 파일 하나, .java 파일 하나가 열려있는 채로 스타트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원래 아마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의 뭔가 복잡한 내용들이 튀어나왔었다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나면 이거 지금 안드로이드 앱 만들려나 보다 해서 안드로이드용 중요한 파일들 위주로만 보여주도록 그렇게 절제되어 있는 탭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ml 파일을 살짝 골라보면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 화면이라 그래가지고 그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라고 띄울 수 있게끔 미리 준비된 상태로 우리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누르면 영상 내용대로라면 이름을 마이폰이라고 지정했었을 적당히 조그만 가짜 핸드폰을 만들어서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가짜 핸드폰을 부팅을 하고 부팅 결과 이런 느낌으로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보이면 일단은 설치는 성공한 겁니다. 여기까지 잘 안 된다라면 지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다 성공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그래서 일단 초반이기도 하고 이제 아직 개강 후유증 걸려 있는 상태고 다음 주 추석이라 싱숭생숭하잖아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으면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목요일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올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본인이 목요일 날 우리 수업 오기가 좀 그렇다, 마음이 아프다라면 지금 코레일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요일 날 서울로 오는 차편, 예를 들면 뭐 용산역에서 청량역으로 가는 차편 하나 끊어가지고 그거 이제 스크린샷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가까운 왕십리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거라든가 그런 거 끊으시면 잠깐 기차 여행을 약 4분 정도의 기차 여행을 즐기시고 합법적으로 다음 주에 셀프 휴강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스템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론을 스타트를 해볼게요. 뭐 우리는 지금 다행히도 옆반이 일주일에 4시간짜리 반인데 그쪽에서는 그쪽도 우리랑 비슷하게 한 1시간 정도는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환경 구성하는 그쪽 50명이라 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쪽은 여유 시간이 좀 있어서 일단 요 2주차 내용 준비해 놓은 거는 다 주파를 했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지금은 아직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시간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뒷내용은 옆반에 해둔 그거 뒷부분을 살짝 붙여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추석 기간 동안 구경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 넘기는 느낌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으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들 자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수업 진도 빼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뭐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제 제가 여러분 현재 상태를 20명 상태를 매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행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어필을 해서 적절한 도움을 본인이 원하는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유하게 스케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해서 최대한 챙기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수업이고 지난주에 이제 소개하고 일찍 집에 갔었고 집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해서 그럭저럭 절반이 넘는 일단 생존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주차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 요거 지금 LMS에다가 요 슬라이드 .pdf 파일 올려놓긴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은 아마 넉 장밖에 안 될 겁니다. 요 슬라이드가. 그래서 자, 우리 수업 이제 중간고사 직전 또는 직후 정도까지의 소위 진도 나간다라고 할 만한 내용,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전까지 내용은 이제 전체 내용을 총 3번에 걸쳐서 3세트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를 3개를 나눠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덩어리의 첫 번째 시간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디 갔냐? 이제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 보여주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우리한테
끼워 팔기를 해준 이런 파일들, 이런 내용들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뭐 창의적 컴퓨팅이라든가 그런 파이썬 수업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여기다가 접목을 해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코드로 짤 수 있는, 내가 새로운 목표가 있을 때 그거를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좁은 영역에서 이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트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단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걸 하려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식으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범주, 내 목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주를 가져가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지금 MT 뷰즈 액티비티인가 뭔가 액티비티 이야기가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그 환경 구성할 때 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트가 이제 드디어 그 액티비티라는 친구를 여러 개를 내 앱에다 도입을 해서 그런 액티비티들 사이에 데이터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이 액티비티 내용물 실행하다가 저쪽 액티비티 내용물 실행하는 식으로 코드 실행 흐름을 전환한다든가 같은,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세트에 돌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에 걸쳐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구경해 보는 게 현재 스토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세트는 일단은 2주 내지는 3주 정도 어치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트들의 일단 첫 주는 아직 우리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막 뭐 여러분들한테 뭐 영어 설명서를 들이민다든가 뭐 설명을 한다든가 역사 얘기를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일종의 좀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요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걸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와 같은 식으로 살짝 일단 먼저 구경을 해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저런 거를 한 번은 써본 사람, 한 번은 내가 키보드 마우스를 써서 조작을 해본 사람이 돼놓은 상태로 마지막 주쯤에 이제 그 이전에 진행했었던 내용들 사실은 이거였어요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싹 정리를 하고 간단한 것도 만들어 보고 한 세트를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3번 반복해서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주차고 뷰와 이벤트란 제목으로 스타트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부랑 2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2부의 중간 정도까지 살짝 진행하고 가장 마지막 부분, 어쩌면 좀 가장 곁다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쿨하게 옆집 영상으로 살짝 구경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냥 빠른 퇴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우리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그 프로젝트 내용물, 지금 .java 파일이랑 .xml 파일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포함해서 왼쪽에 지금 아마도 좀 기다리면 떠 있을 안드로이드 탭에 있는 각종 폴더들, 걔네 이름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 앱에 무슨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새로운 뭔가 화면에 보여줄 거리들을 추가를 한다든가 할 때 어떤 폴더에 무슨 부분을 내가 고치면 될지를 살짝 구경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써서 새로운 앱을 만들 때 그 앱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 어디를 고치면 되냐, 전반적인 앱의 구성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냐, 내가 작성한 코드 등등이 최종적으로 녹색 화살표 눌러서 앱을 실행할 때 어떤 느낌으로 내 가상 핸드폰에 설치가 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쓰게 되는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살짝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1부 중간 정도에 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이후에 좀 더 이어서 오늘 제목이기도 한 뷰를, 새로운 뷰를 내 앱에 추가하고 내 앱의 화면에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이벤트라는 뭔가를 연결해 가면서,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할지를 우리가 직접 정한다든가를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좀 스킵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앱을 만든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얘도 자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랑 별로 상관없는 순수 퓨어한 자바 코드를 얼마든지 우리의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다 추가를 해가지고 그 퓨어한 자바로 짜둔 코드를 지금 메인 액티비티.java에서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내 프로젝트에
점 자바 파일 추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맨 마지막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낸다면 다음 주에 이제 첫 번째 세트는 아마 2주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등장했던 내용들, 구경했던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에 마련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약하면 목요일 거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지금 초반이니까 아직 잘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터진다든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몇몇 케이스는 제가 지금 당장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거 슬라이드 4개밖에 없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3시간을 울고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걸 전부 다 애들립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컨닝 페이퍼를 저는 들고 와서 여기 있는 스크립트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슬라이드에는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굳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그 있잖아요. 녹음기 같은 걸로 제 거를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버노트라든가 그런 거 써서 필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의 시험은 중간고사는 .pdf 파일에서 여러분이 그 시험 기간에 눈으로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 안에서만 출제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따라서 오늘은 일단 현장 학습 온 거잖아요. 여러분 소풍 가갖고 막 거기 있는 사진 찍고 막 지문 같은 거 감식하고 그러지 않았죠. 뭐 고궁 산책이라든가 할 때, 수학여행 할 때. 그러니까 그때처럼 나는 일단은 살짝 지금 외지인 같은 느낌이고 지금 여기에 처음 다다라서 경치를 구경해 본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할 때 그냥 입장권 끊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온다와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보고 다음 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필기를 본인이 원하면 하셔도 돼요. 다만 내가 필기를 할 때 빠뜨리는 내용이 없도록 엄청 집중해서 해야 된다. 막 그 정도까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그리하여 이제 지금 처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준비해가지고 켰다면 지금 막 뭐 로딩 밑에 있는 게이지가 뭐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 오늘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 느낌표 뜨는 것까지 잘 된다라는 거 확인했다면 다음번부터는 이게 또 다행스럽게도 작년까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는데 한 세월이었어요. 10분 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메모장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미리 켜두세요 이런 걸 안내 방송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버전 같은 경우는 거의 엄청 빠른 속도로 몇 배에 해당하는 빠른 속도로 지금 열리는 것 같아서 그쪽은 일단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두 번째 이후로 여실 때도 지금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내가 코드 짰었던 그 프로젝트를 열어줄 것이고 그 파일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java 파일, .xml 파일 있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첫 번째 로딩이 끝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원래 프로젝트라 있던 게 안드로이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폴더가 대여섯 개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창은 지금 왼쪽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 치다가 요 코드 칠 만한 용량이 너무 적다 아니면 .xml 파일 이런 거 다룰 만한 여백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이 탭에 있는 이 마이너스 기호를 누르신다든가 아니면 이 탭 자체의 단축키인 Alt 1번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탭을 살짝 가려놓고 내가 코드 칠 만한 아니면 디자인 할 만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살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탭이 Alt 1번이라는 건 당연스럽게도 예를 들면 Alt 2, 3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아마도 사람들이 얘를 가장 많이 다룰 만한 탭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왼쪽에 가장 위에 아이콘으로 달아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lt 1번 정도 왼손으로 한 번에 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살짝 자주 내 시야를 넓히기 위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고 닫았지만 다시 열고 보면
일단 세 부류의 폴더가 있는 것 같아요. 앱이라는 폴더 안에 manifest라는 폴더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xml 파일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manifesto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뭔가 저는 요거를 검색하면 막 정치권 얘기 막 그런 거 정책 같은 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매니페스트라면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컨피규레이션 설정이라든가 막 그런 이 앱 자체를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눌러서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만한 요소들 같은 느낌으로 그 관련한 내용이 이 .xml 파일에 적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은 저기 적혀 있는 내용을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처음에 골라둔 대로 저기는 아마도 한 학기 동안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예를 들면 회사의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도입을 해서 더 큰 앱을 만들어야 하거나 할 때 저 매니페스트를 수정을 해서 예를 들면 그 막 새로운 앱 설치했을 때 요즘 뭐 그런 거 되게 잘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앱은 당신을 카메라로 찍을 수 있습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거절하면 막 잘 동작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앱 자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무슨 추가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냐 등등을 설정하기 위한 파일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책적인 측면이니까 얘는 그냥 내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는 이제 자바랍시고 폴더가 두 개, res라는 폴더가 두 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자바라는 이름 자주 들어봤으니까 자바 열면 뭔가 폴더가 세 개 있긴 한데 맨 위에 있는 거 누르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동그라미가 지금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건 요 .java 파일, main activity .java 라는 거를 지금 요 폴더 안에 넣어두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바 폴더니까 저기는 .java 파일들이 잔뜩 있다 보면 돼요. 나중에 우리 앱을 .java 파일 3개로 만든다?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고 처음에 만들어준 그 하나가 지금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주목할 만한 점은 자, 자바면 J잖아요. 자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액티비티라고 얘기했고 .java 파일이 맞는데 아이콘은 지금 C하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C는 뭐의 약자일까요? 일단은 자, 이 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java 파일, 그러니까 자바 동네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파이썬 .py 파일 작성해 본 적 있죠? .py 파일 작성할 때 보통 그렇게 새 파일 이름 정해갖고 만들면 거기다 이제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을 적었잖아요. 보통은 이제 가장 위에는 주석 같은 거 적은 다음에 임포트문 위주로 적었을 겁니다. 그 아래에서 써먹을 다양한 랜덤이라든가 타임이라든가 등 쓸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을 위에다 적고 걔네를 실제로 활용하는 문장 내지는 그것들이 들어있는 함수 정의를 엔터 쳐가면서 적었을 거예요. 와 같이 .py 파일에는 우리가 문장들을 나열해서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행한다.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면 그 .py 파일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쭉 한 줄 한 줄 문장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java 파일, 자바 동네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자바 동네에서는 이런 .java 파일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지금 11번째 줄쯤 보시면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 이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지금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java에는 요 잘은 모르겠지만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름의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하나가 이렇게 다소 곳이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는 저런 클래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java 파일 하나하나마다 그런 새로운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뭐 int, 리스트 그런 거 다양한 형식 파이썬에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형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 안에는 예를 들면 점 찍으면 뭐 소트라든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면 대괄호를 쓸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메인 액티비티라는 새로운 형식이 존재하고 메인 액티비티에 대해서 무슨 기능을 우리가 집어넣을 것이냐를 이 중괄호 안에다가 잔뜩 적어둔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java 파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것들 각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형식들 메인 액티비티 .java면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름의 뭔가 새로운 형식
다른 점 자바 파일에는 또 다른 형식.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해서 클래스 단위로 조합을 해서 전체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요 클래스라는 단어가 곧, 그러니까 클래스 정의 하나가 곧 점 자바 파일 하나 1대1 매핑이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C 동그라미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C 동그라미 돼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generated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중간중간 만드는 점 자바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RES라는 폴더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친구를 까면 이런 식으로 드롭을 그릴 수 있는 레이아웃 그래서 여기 이제 activity underscore main .xml 파일 여러분 지금 디자인 화면 구경하실 수 있을 요걸 얘가 지금 레이아웃 폴더에 들어있는 거고 민맵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 있는데 얘도 결국은 그림 파일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values, 뭐 색상값, 그 다음에 글자들, 글귀들, 그 다음에 테마들, theme이라고 여러분 테마를 theme이라고 부릅니까? 실제로? 저는 테마라고 하거든요. 그 모델을 마들이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한국 사람들 종특이죠. XML이란 폴더도 있고 아무튼 간에 RES 폴더는 지금 살짝 보시면 요 폴더 마크에 지금 그 서류철 모양 오른쪽 아래에 팬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주황색으로 석줄을 지금 그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요 RES라는 이름은 뭐의 약자일까? 뭐를 의미하는 걸까를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레스큐의 약자일까요? 그죠? 리소스의 약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원이죠. 자원이라 하면 자, 걔네들이 주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아닌데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필요한 거 그때그때 하나씩 골라가지고 꺼내와서 예를 들면 그림 하나 꺼내와가지고 그거를 앱 자체 아이콘으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화면 한가운데 띄운다든가 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을 법한 다양한 파일들이 일단 이 RES 폴더에 각각의 자리에 지금 차곡차곡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누르면 그 RES 폴더의 내용물들을 그 앱에다가 담아둔 채로 여러분 그 혹시 APK라고 들어봤습니까? 안드로이드 쓰는 친구들 어쩌면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할 때 .apk 파일 다운로드 막 그런 식으로 구글 검색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글 플레이라든가 그런 데서 앱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apk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 핸드폰에다가 복사를 해두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apk 파일 안에는 저런 RES 폴더에 우리가 담아놨었던 다양한 그림이라든가 등등 설정들이 동봉된 채로 다운로드 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점 자바 파일들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바 프로그램 하나도 당연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apk 파일은 내용물은 사실은 여러분 zip 파일 본 적 있잖아요. .zip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 우리 아이고 이거는 약간 교양 같은 느낌이니까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 pptx 파일이 있고 ppt 파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docx 파일이 있고 doc 파일이 있잖아요. xls, x가 있고 xls가 있고 그게 2015년, 16년 정도에 요 x 붙은 것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얘가 사실은 압축 파일이에요. x가 붙어 있긴 한데 쟤를 .zip으로 바꾼 다음에 압축 풀기를 하면 그 안에 슬라이드 그냥 그 그림 파일이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있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뭔가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통짜로 압축을 해서 pptx랍시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쟤를 더블 클릭하면 파워포인트가 그 우리 뭐 RGB라든가 쓰잖아요. 걔네들 대신에 파워포인트가 이거를 채가서 지가 뒤에서 압축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거 슬라이드 4개짜리구나. 여기에 제목 있고 등등이구나. 와 같이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압축을 진짜로 그 표준 집 압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짜로 하드 용량이 부족해서 C 드라이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진행했다면 요즘 요 집 압축 같은 경우는 이런 용도로도 써요. 내부적으로는 압축을 했는데 그거의 목표는 전체 컨텐츠, 전체 리소스를 여러 개를 있는 그대로 쑤셔 담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복사하거나 하면 파일 개수 많으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 모아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하나로 패키징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본다거나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APK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 안에 그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칩들 중에 저 칩으로 압축해 놓은 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그런 압축 해제용 전용 칩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apk로 파일로 내 SD 카드 같은 데 저장돼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카카오톡 아이콘을 딱 누르면 그때 이제 압축 해제를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메모리 위에 올려두고 우리가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리소스들 중에 필요한 거, 뭐 노란색 그 말풍선 아이콘이라든가 그런 것들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지금 RES 폴더 안에 드는 .java 파일은 여기에는 없어요. 자바 프로그램 그 자체를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앱을 실행하는 동안 선택적으로 가져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이제 RES 폴더에 차근차근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최종 프로젝트 할 때 기말 대체죠. 그때 내 고양이 사진을 내 앱 한가운데에 넣고 싶다. 그러면 고양이 사진 .png 같은 거 있겠죠? 걔를 드로우블 폴더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S는 리소스의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같이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xml 파일이랑 .java 파일이 떠 있는데 일단 .java 파일은 그냥 보기에도 요거 그냥 텍스트 파일이죠. 제 우클릭해서 메모장으로 연다 해도 그대로 그 글자들이 그냥 담겨 있는 .py 파일처럼 그냥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xml 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포토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직접 마우스로 클릭을 해 어떤 부분을 클릭한다든가 등등을 해서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일로 보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친구 그래요. 요거는 지금 먼저 살짝 해둡시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일종의 미리 보기 화면이란 말이에요. 앱을 아직 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거 녹색 화살표 누르면 전체 액정에서 이런 느낌으로 헬로월드가 이 정도 비율로 화면에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저거랑 이거랑 비율이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헬로월드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부분이 문제냐면 자 지금 .xml 파일 눌러서 보았을 때 여기 픽셀이라고 아마 지금 적혀 있을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래서 이 픽셀이란 친구를 골라서 살짝 스크롤을 내리면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등록돼 있는 그 가상 핸드폰, 마이폰이라고 보통 이름 붙여놓은 그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화면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마이폰에서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대충 이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라고 상정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전보다 헬로월드 느낌표가 좀 더 커졌죠. 비율상으로도 실제 우리 가상기기에서 보이는 거랑 비슷한 비율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살짝 지금 고쳐둡시다. 일단 그렇게 해두고 자,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 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선택되어 있어요. 디자인이랍시고 그림 모양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충 앱 제일 오른쪽 위 언저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살짝 위에는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고 그 왼쪽에는 코드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눌러봅시다. 여기서 누르시면 아직은 .xml 파일인데 뭔가 꺽쇠 물음표 XML, 꺽쇠 안드로이드 X, 꺽쇠 텍스트 뷰 같은 식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 혹시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막 HTML이라든가 막 웹
페이지 들어가서 그 F12 누르면 개발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거 하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네이버 화면 같은 거에 대한 이런 꺽쇠 어쩌고 저쩌고 코드들 구경할 수 있잖아요. .xml 파일도 사실은 텍스트 파일이에요. 여러분이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 있고 원한다면 내가 새로운 꺽쇠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일단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constraint layout 어쩌고 저쩌고 여는 꺽쇠가 있고 그래서 전체 화면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 그다음에 그 안에는 텍스트 뷰라는 이름이 지금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뷰의 텍스트는 헬로 월드 느낌표입니다와 같이 뭔가 이런저런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뷰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onstraint layout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같이 사실은 .xml 파일에는 저런 글자들이 지금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요거 실제로 우리가 고치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xml 파일을 제가 직접 고치면 디자인 화면에서도 그 결과가 반영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디자인 화면은 이제 저런 텍스트들 있는 그대로 구경하면서 고치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단순히 그림 이제 화면의 구도라든가 색감이라든가 그런 걸 중시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xml 파일 다루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원래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렇게 적혀 있다면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누를 때 이렇게 뜨겠지와 같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계산을 해서 추측을 해서 우리한테 대신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플릿이라는 기능도 지금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얘도 저만 눌러볼게요. 누르면 얘 같은 경우는 반반 치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쓰임새는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바꿨을 때 바꾼 결과가 실시간으로 오른쪽에서 보이도록 그래서 아 이거 좀 더 키워야겠네 이런 느낌으로 글자를 고칠 때 그 고친 결과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끔 반반 치킨으로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디자인 화면 위주로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xml 파일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그냥 텍스트 파일이다. 글자들이 담겨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디자인 화면에서 뭔가를 고치거나 하면 당연스럽게도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텍스트에 반영이 된 채로 저장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일단 예측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xml 파일, .java 파일 둘 다 그냥 글자들 적혀 있는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java 파일 살짝 돌아와 봅시다. 보시면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파이썬 처음 할 때 막 프린트 같은 이름 쓰고 인풋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임포트를 랜덤 하면서 참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막 게임 같은 거 만들고 했었잖아요. 랜드인트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럭저럭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만 가지고도 전반부 중간고사 때까지 존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뭐 데이터 시각화니 뭐 그런 과목에서는 좀 더 어려운 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 처음 와가지고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코드 구경해 보니까 뭐 별의별 요상한 영어 단어들이 지금 잔뜩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도 있고 뭐 이거는 뭐 파일 이름이기도 하니까 뭐 uncreate, edge to edge enable, set content view, get on apply window inset listener 등등과 같이 요상한 이름들이 지금 잔뜩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적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정한 이름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다.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다라면 그때는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써서 이런 식으로 커서를 Set Content View에다가 한번 갖다 대봅시다. 그러면 걔가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랑 Q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Q가 아마 퀵 같은 그런 거의 약자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을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퍼블릭 보이드 한 다음에 이름 적혀 있고 괄호 열고 닫고라고 지금 돼 있어요. 엔터를 좀 치긴 했지만 이것만 놓고 봐서는 아마도 저 세컨텐트 뷰는 함수 이름일 것이다.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함수라는 표현을 이제 파이썬의 함수라는 표현 대신에 메서드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파이썬은 아니 자바에서 펑션 단어 펑션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메소드라고 부를게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걔는 지금 int 형식 일반 숫자 하나를 받는 메소드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린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컴포넌트 액티비티라는 거에 있는 셋컨텐트 뷰를 참고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컨트롤 Q 누른 상태에서는 이게 툴팁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클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컴포넌트 액티비티의 세컨텐트 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걔는 액티비티의 세컨텐트 뷰를 또 보시래요. 또 누르면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저 세컨텐트 뷰라는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읽어옵니다. 패칭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물어와 했더니 물어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set the activity content from a layout resource. 리소스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the resource will be inflated. 바람을 넣나 봐요. 등등등인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이 아래에는 이제는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클릭을 하시면 웹브라우저가 열리고 안드로이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셋컨텐트 뷰라는 그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점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 Q 해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링크 딱 들어가면 지금 시점에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법한 그런저런 내용들을 영어로 관찰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국말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도 그냥 옆에 자동 완성 당한다든가 그럴 때 이런저런 튀어나오는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등장하는 뷰라든가 그런 것도 특별한 설명 없이 막 일단 쳐보세요, 엔터 쳐보세요와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다. 구글에다 뷰라고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야경 같은 거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걷다가 컨트롤 Q 해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의 뷰는 뭘 의미하는 거냐를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알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Q 잘 모르겠다. 이 이름에 대한 설명 듣고 싶다 할 때 컨트롤 Q 누르면 된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메서드 이름인 것 같아요. 인트 형식 하나 받는 것 같습니다. 인트는 파이썬 수업에서 다 본 적 있죠? 소수점 안 달린 숫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전 셋컨텐트 뷰 설명상으로는 이 셋컨텐트 뷰라는 메서드는 리소스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액티비티 어쩌고를 구성하는 그래서 화면에 뭔가를 어디에다 보여줄 거냐를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지가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 화면을 구성해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여기서는 지금 r.layout.activity main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같은 거 자주 써봤잖아요. 그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문장을 구성해 본 적 있죠. 헬로 월드라는 거 쳐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요 메서드 방금 그 설명 읽었던 그 셋컨텐트 뷰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수식이에요.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 집어넣고 이제 내용물 실행하겠어와 같이 우리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앱의 첫 번째 화면 시작할 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를 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엔터를 치는 대신에 세미콜론을 맨 뒤에 보통 붙입니다. 자바 동네라든가 C 동네라든가 다른 곳들은 마지막에 엔터 키를 안 쳐도 돼요. 대신에 여기까지가 이번에 해야 될 일임,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임을 의미하는 뜻으로 세미콜론을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프린트 헬로 월드랑 동등한 느낌의 코드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요게 문장이니까 실행하고 얘가 끝나면 요 아래 거 실행하고와 같이 지금 요 onCreate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내용물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 적어본 적 있죠? 거기서도 이제 엔터 쳐가면서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파이썬 있으니까 파이썬 수업에서 쓰는 거 있으니까 함수 정의 파이썬에서 만든다 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정의 첫 줄이 존재하고 그래서 새로운 함수 이름 func입니다. 인수는 안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용물은 요거 한 줄이에요. 해서 함수정의 딱 해두고 나중에 이제 저 동일한 이름 괄호고 닫고 하면 저 들여쓰기에 둔 엔터 쳐가면서 만들어둔 그 내용물 문장들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는 엔터는 안 쳐도 돼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onCreate라는 메서드의 내용물입니다와 같이 중괄호로 보통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차이점 제외하면 여러분 파이썬에서 봤던 느낌대로 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바 코드를 그럭저럭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는 어휘들 투성이긴 한데 일단 그거는 컨트롤 Q에 의존하면서 일단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잠깐만요. 그래서 자 파일을 두 개를 준비를 해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마도 느낌상으로는 r.layout.activity.main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선 요 이름을 지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 줄 덕분에 우리는 .java 파일로 만든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 우리의 앱을 실제로 녹색 화살표 눌러서 실행할 때 .xml 파일에 적어둔 여기 적혀 있는 건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로 화면 한가운데 처음에 헬로 월드를 보여주도록 만들어 놓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 해볼게요. 여기 적혀 있는 코드들을 그냥 통짜로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 없는 셈 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녹색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일단 녹색 화살표 단축키는 Shift F10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 .xml 파일에 분명히 잘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을 켰을 때 헬로 월드가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 줄, 사실 이 위에 있는 거랑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컨트롤 Q에서 설명 보시면 아마도 요즘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요즘 안드로이드는 그 핸드폰 해상도라든가 가로 세로 너비 비율이라든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아래로 긴 핸드폰 더 길게 쓰기 위해서 밑에 있는 버튼 같은 거 영역들을 까지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막 M형 탈모 에디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앞에 전방 카메라 부분 옆에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뭔가를 추가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기능들이 지금 요 엣지 투 엣지라든가 등등에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쟤네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쟤네 없는 채로 만약에 실행한다 치면 지금 이건 여러분 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쟤네가 없는 셈 치고 셋 컨텐트 뷰만 살려놓은 채로 실행하면 일단은 헬로 월드는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윗줄, 맨 아랫줄 버튼 있는 자리죠. 그런 것들이 원래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보여준 대로 했을 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반투명이 됐고요. 여기 위에까지 지금 우리 앱의 색상에 해당하는 하얀색으로 지금 침범해가지고 칠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엣지 투 엣지라든가 뭐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인셋 어쩌고 저쩌고는 약간 부가적인 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자바 코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실행하는 동안 .xml 파일 리소스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화면을 지금 구성해주고 있다. 자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리소스를 꺼내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그것만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셋 컨텐트 뷰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방금 전에 파이썬 예시에서도 봤듯이 요 위에 있는 함수정이 요것만 있다 그래서 얘만 적어 놓는다 그래서 안녕이 출력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나중에 func라는 함수를 실제로 호출할 때 그때 저 내용물이 실행됩니다. 맞죠? 그 말은 지금 여기는 onCreate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onCreate를 호출하면 이 내용물을 실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onCreate자의 이름이 따라서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 앱을 만들 때
좀 더 정밀하게는 요 액티비티를 만들 때긴 한데 아무튼 그 화면 구성을 시작할 때 여기 적어놓은 요 자바 문장들을 처음에 딱 한 번 실행해서 맨 처음에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결정하는 식으로 지금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앱 뒤에 있는 .자바 파일 뒤에 있는 코드에서 어딘가에서 이 언크리에이트를 호출하는 호출식이 적혀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언크리에이트를 호출하진 않았지만 미리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만들어 놓은 엄청 커다란 뒤에 있는 코드가 우리 대신에 저 사람이 앱 아이콘을 누른다든가 녹색 화살표 방금 눌렀다든가 할 때 언크리에이트를 딱 한번 호출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대충 썰을 읊는 거는 끝이 납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특별히 없으시면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xml 파일을 살짝 구경해 볼게요. .xml 파일 보시면 자, 요거는 일단은 저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컨트롤 Q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기도 지금 모르는 이름들 투성이인데 예를 들면 요 텍스트 뷰라는 이름에다가 컨트롤 Q를 해가지고 저 텍스트 뷰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퍼블릭 클래스 텍스트 뷰, 익스텐즈 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텍스트 뷰도 역시나 형식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자바 파일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텍스트 뷰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꺽쇠 열고 닫고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실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다룰 그런 느낌의 텍스트 뷰 하나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의 용도는 사용자에게 미리 지정해 놓은 글자들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 적절한 색상 등으로 보여주기 위한 친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미리 .xml 파일에서 준비하려면 이런 식으로 코드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예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느낌으로 텍스트를 적어두면 걔를 리소스로서 담아두면 나중에 셋컨텐트 뷰를 할 때 실제로 텍스트 뷰 형식 새로운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서 걔 한가운데 헬로월드 느낌표 붙여가지고 앱 한가운데 띄우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요거는 저만 보여드렸어요. 다시 디자인 화면을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 한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텍스트 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화면 한가운데 딱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화면 지금 미리 보기 화면 왼쪽을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해서 뭔가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메인이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지금 이거 막 여러분 그 막 파일 탐색기라든가 그런 데서 본 적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무슨 폴더 있고 또 확장하면 우리 지금 프로젝트 탭에서도 뭐 RES 폴더 연 다음에 그 안에 뭐 있는지 이렇게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통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맨 위에 꼭대기에 큰 거 하나 있고 그 밑에 자잘자잘한 가지 같은 게 달려있다. 아니면 잔뿌리 같은 게 달려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거를 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 화면 구성할 건데 화면에는 지금 텍스트 뷰 하나 헬로 월드를 띄워주기 위한 세팅이 돼 있는 텍스트 뷰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자, 지금 이 텍스트 뷰 한번 선택해 봅시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 디자인 화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컴포넌트 트리에서 그 텍스트 뷰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열람해서 볼 수도 있고 실제 걔가 미리 보기 화면에 위치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텍스트 뷰를 지금 한번 선택을 해 봅시다. 선택을 하면 뭔가 막 복잡한 막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거 아마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영역을 우리한테 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죠. 자, 요거 너무 작거나 크다라면 컨트롤 한 다음에 마우스 휠 굴려 가지고 확대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영역을 보면 attribute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attribute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저걸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속성 정도로 내지는 특징 정도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아마 그냥 우리 수업에서 attribute라고 얘기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얘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골라둔 우리가 지금 중시하고 있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 텍스트 뷰에 대한 화면 한가운데 표시할 텍스트 뷰에 대한 이런저런 어트리뷰트들을 우리가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해 두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고요. 트랜스폼즈 잘 모르겠어요. 변신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mmon attributes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내용 그러니까 attributes 엄청 많은데 그것들 중에 보통 텍스트 뷰 하면 사람들이 자주 건드리는 항목들이 요 common 영역에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앞에 텍스트라는 이름이 지금 있고 거기에 지금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앱의 녹색 화살표 켰을 때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라 보여주는 이유는 .xml 파일에 얘는 화면 한가운데 텍스트 뷰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맨 처음에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지정하고 스타트합니다. 와 같이 적혀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트리뷰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엄청 많은 어트리뷰트들 구경할 수 있는 요 어트리뷰트 탭의 가장 위에는 지금 id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공란일 겁니다. 스크롤 쭉 올려서 보시면 자, ID 들어본 적 있습니까? ID가 무슨 뜻입니까? ID 비밀번호 할 때 ID죠. 그게 뭐의 약자입니까? 일단 컴퓨터 동네에서는 ID 하면 아이덴티파이어의 약자예요. 아이덴티파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20명이잖아요. 제가 이 20명을 한꺼번에 부른다라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라든가 그런 복수형을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딱 한 명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뭔가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면 여러 사람들 중에 다른 19명이랑 구분할 수 있는 서로 유니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를 써서 예를 들면 그 친구의 이름 석자를 부른다든가 풀네임을 부른다든가 해가면서 그 친구를 콕 하고 집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자, 나중에 이제 앱 만들거나 할 때 텍스트 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애들과 다르게 걔만 콕 찍어서 구분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 여기다가 부여해 두는 거를 식별자라고 한국말로 보통 번역하는 아이덴티파이어 줄여서 ID라고 컴퓨터 동네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코드 관점에서의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이름을 부여한다고 보셔도 돼요. 아무튼 ID라는 게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우리 수업에서 새로운 뭔가 텍스트 뷰 하나 추가해 봅시다. 걔 아이디를 뭐로 지정해 봅시다. 이런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스스로 그런 걸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이 붙이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약간 컨벤션 같은 느낌으로 아이디 적는 방법, 이름 붙이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이게 지금 텍스트 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대문자로 돼 있는 TV 정도, 욕할 뻔했어요. TV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Shift 빼기 1에서 언더스코어를 적읍시다. 얘는 텍스트 뷰긴 한데 무슨 텍스트 뷰냐와 같은 느낌으로 뒤에다가 이제 태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헬로 월드 보여주는 애니까 그냥 띄어쓰기 없이 헬로 월드 정도로 소문자로 해둡시다. 일단 아이디를 정할 때는 소문자로 한다라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텍스트 뷰인데 헬로 월드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아이디를 지정한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키를 쳐서 이걸 적용을 합시다. 적용을 하면 이제는 원래 위에는 텍스트 뷰 한 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unnamed라고 돼 있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unnamed 그냥 텍스트 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너는 이제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야 하니까 여기다가 걔의 아이디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스크롤 내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텍스트 뷰는 다른 것들 다 아니고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우리가 점 찍어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에서도 여기 원래 그냥 형식 이름이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종류가 적혀 있었어요. 텍스트 뷰라고. 근데 이제 쟤에 대한 아이디를 우리가 부착해 뒀기 때문에 아이디를 대신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앱 실행하는 도중에 저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 텍스트 뷰에 대해서 .xml 파일에 기록해둔 아이디를 써서 여러 애들 중에 가운데 거 걔 아이디가 뭐였지? 그거 열심히 키보드로 쳐가면서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고친다든가 등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여하는 저 이름을 안드로이드 동네에선 아이디라고
칭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잘 여기저기에 적용된다는 거는 당연스럽게도 원본.xml 파일에 해당하는 텍스트 안에도 원래는 없었던 이런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 뷰의 아이디는 이런 겁니다. 긴 한데 뭔가 골뱅이 더하기 id 슬래시 텍스트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뭔가 요상한 텍스트가 대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걸 우리 손으로 직접 적는 건 어려울 겁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짓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디자인 화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이름 붙이고 싶은 애 선택해서 여기서든 여기서든 선택해서 어트리뷰트 메뉴에 있는 ID 해갖고 지금 당장 얘한테 붙여야 되는 이름 붙여서 엔터키만 치면 된다. 그 정도까지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친 김에 텍스트도 한번 바꿔봅시다. 방금 전까지는 저만 했잖아요. 스크롤 쭉 내려서 자주 사용하는 어트리뷰트들 한 다음에 바로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한글 패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엔터를 치면 여기서도 엔터를 치면 .xml 파일에 적용이 되고 따라서 .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미리 보기라든가 컴포넌트 트리라든가가 제가 정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반영된 채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싸하죠? 그리고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녹색 화살표 누르면 당연스럽게도 헬로 월드 대신에 한국말을 이제 우리 앱이 하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xml 파일 리소스란 말이에요. 이 앱 처음 켰을 때 뭐 해야 되는 일종의 계획을 세우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한가운데 아이디 있는 이거고 텍스트는 이거인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해야 됩니다. 와 같이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두고 자, .java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java 파일에서는 이 앱 처음 켰을 때 set 컨텐트 뷰를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 set 컨텐트 뷰 어딘가에는 쟤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우리가 작성해둔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읽어서 아, 지금 텍스트 뷰 하나 진짜 만들어야 되는구나. 걔 맨 처음에 텍스트를 안녕하세요 느낌표로 지정해 놔야 되는구나.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진짜로 화면 한가운데다가 딱 띄우는 것까지 해준다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원한다면 이 앱이 실행된 직후에 직접 자바 코드를 써서 지금 화면 한가운데에 떠 있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도록 자바 코드를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xml 파일에 적는 건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java 파일에 적는 건 진짜 내 앱의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시도를 해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딴 걸로 바꾸는 거예요. 새 걸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봐주세요. 이 onCreate 메서드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우리는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적혀 있는 코드들이랑 대충 들여쓰기가 같은 수준이 되도록 중괄호 위치 조금 신경 써서 적당히 엔터키 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쳐보려고 해요. 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자바 동네에서 주석 적는 방법 여러 개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화면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막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 텍스트 뷰가 3개 있다 칩시다. 그러면 걔네들 각각이 서로 다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메뉴에 있는 건 어떤 메시지, 그 아래에 있는 건 그 다음 메시지와 같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 자체를 일단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시도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은 살짝 그러려냐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텍스트 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은 화면 한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기도 하고 존재는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긴 한데 셋 컨텐트 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동으로 만들어 둔 게 하나가 존재해요. 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놀 거예요. 여러분 그 임포트 랜덤 하는 거랑 일단은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랜덤.랜덤인트 못 쓰는 거잖아요. 인포트 타임 안 하면 타임.슬립 못 쓰잖아요. 그런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일단 뭐 그 랜덤 모듈이든 뭐든을 일단 들고 온 다음에 임포트 랜덤 엔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랜덤 점을 하든 뭘 하든
지지고 볶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가져오는 코드를 이거는 앞으로 엄청 자주 적을 거긴 한데 일단 지금은 한번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적어야 될 거는 그 형식 이름이요. 텍스트 한 다음에 대문자 V 정도까지 적으면 이렇게 목록에 잘은 모르겠지만 텍스트 뷰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엔터키라든가 엔터키를 쳐서 이 이름을 자동 완성을 당합시다. 아직 빨간 줄이 뜨는 게 정상이에요. 저 텍스트 뷰 8글자를 여러분이 직접 치지 말고 자동 완성을 당해서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텍스트 뷰 치고 우리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 정도로 새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는을 하고 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어서 적어봅시다. 이 뒤에는 소문자 F를 적고 대문자 V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find view by id라는 이름에 이번에는 C 동그라미가 아니라 M 동그라미가 자동 완성 목록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생긴 걸로만 봐선 쟤는 아마도 메서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괄호 안에 id를 적으면 되나 봐요. 여기서는 대문자 R을 적고 점을 찍고 id를 적고 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목록에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예쁘게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xml 파일 그 텍스트 뷰 맨 위에다가 지정해 둔 그 id가 여기에 목록에 뜹니다. 엔터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탭 키를 치고 세미콜론을 해서 코드 한 줄을 완성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파이썬으로 돌아가서 살짝 얘기를 진행하고 돌아옵시다. 제가 지금 혹시나 여러분 막 너무 어려울까봐 살짝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단점은 아마도 이거 분명히 3시간 안에 안 끝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다행히도 지금 보험이 있으니까 유튜브 에디션이 있으니까 뒷부분에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그쪽 옆반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살짝 같이 구경해 보면서 거기는 이제 좀 파생적인 거니까 앞에 걸 납득하면 뒤에 거는 술술 따라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 원래 3시간 수업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7시간 수업인 것처럼 여러분이 구경할 수도 있게끔 일단은 가져가는 걸 저는 지금 희망하고 마음 먹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잘 모르겠다라면 진도가 늦춰지는 거 그렇게 크게 고려 안 해도 돼요. 미래에 내가 중간고사 볼 때 내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언제든지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잖아요. 뭐 answer는 input 괄호 열고 닫고 같은 느낌으로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력하세요. 3하고 엔터 치면 이 말은 이제 answer하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3 한 글자가 나올 겁니다. input 해가지고 그 결과를 answer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answer에 지금 뭐 들어있니? 라고 물어보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사용할 뭔가를 지금 미리 챙겨 놓기 위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는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엔터키를 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정하고 예를 들면 뭐 result라든가 아니면 name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number 1이라든가 다양한 이름들 적고 는 한 다음에 처음에 뭐 담을 거냐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쳐본 경험이 많을 겁니다. 일단 그 동네에서는 이걸 할당문,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요. 근데 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인트니 뭐니 그런 거 자주 구경해 봤잖아요. 지금 answer에는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일단 나온 결과만 봐선 작은 따옴표로 표시하는 걸 봐선 지금은 answer에는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죠. 우리가 나중에 answer 가지고 뭔가 한다 라면 str 형식 값을 갖고 뭔가를 한다 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단순 변심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다시금 answer는 한 다음에 이번에는 int 값을 담거나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answer라는 answer라는 이름 자체는 저기다가 어쩔 때는 str 형식 값 글자들을 담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숫자 담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input 그 자체 함수를 담을 수도 있고 아무 형식 아무 값이나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answer라는 이름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는 거기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다는 걸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파이썬 동네랑 자바 등등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C라든가 랑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형식이다. answer라는 이름, 뭐 func라는 이름 그 자체의 형식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값이 무슨 형식 값이냐, 값의 형식이 뭐냐를 중시를 해요. 반면 자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은 코드는 생긴 것만 봅시다. 요것만 놓고 보면 방금 전 우리가 봤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존재하는, 잘은 모르겠지만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개들 중에 id가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인 이를 find를 해서 그걸 일단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에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파이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라는 저 이름을, 새로운 이름, 변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이름을 나중에 무슨 형식 값을 담는 용도로 쓸 거냐를 지금 미리 정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텍스트 뷰 하나, 화면 한가운데 있는 개에 엿다 담아갖고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 열렬한 소망을 담아서 이 왼쪽에다가 형식 이름을 먼저 줬고, 일단은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는 텍스트 뷰 하나를 다루기 위한 변수 이름입니다 라고 먼저 정해놓고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했어요. answer라는 이름을 int 값만 담는 용도로 쓸 거다라고 우리가 미리 정해두는 게 불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자주 해봤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식으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목표였다 칩시다. 저는 저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이 담겨 있을 거다라 상정해서 이렇게 덧셈식을 구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int 형식 값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럴 때 저기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글자 붙이기를 해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고쳐서 적었을 거예요. 그 안에 int 형식 값이 담겨 있든 플로트 형식 값이 담겨 있든 결과적으로 str 형식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이어 붙이기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과 같이 answer라는 이름 자체에는 여기는 str 형식 값만 담겨 있다는 게 1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값을 사용하는 시점에 저렇게 str 괄호를 닫고, 예를 들면 input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나한테 키보드로 글자를 쳐서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숫자 3을 의미하고 3살입니다를 의미하고 3하고 엔터키를 쳤다 해도 우리 손에는 3 한 글자 str 형식 값을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이 int 괄호 닫고를 아마 많이 써봤을 겁니다. 저 사람이 고른 숫자 값을 얻기 위해서. 와 같은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쓰는 상황에서 형식과 관련한 괄호 닫고를 자주 써봤을 거예요. 자바 동네는 그렇게 나중에 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미리 정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는 텍스트 뷰 하나 담기 위한 친구예요. 저기는 int는 담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류가 나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이름을 사용할 때 안심하고, 여기에 무조건 텍스트 뷰 하나 들어있어, int 값 같은 거, 스트링 같은 거 안 들어있어 와 같이 자신하면서 밑에 있는 코드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하나가 담겨 있기 때문에 find 해왔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걔한테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 라고 상정하면서 이 다음 코드를 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적는 한 줄을 자바 동네에서는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 동네랑 는을 쓴다는 건 동등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처음에 새로운 이름 tb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정할 때 걔를 무슨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이름으로서 도입할 거냐를 반드시 먼저 정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저 한 줄 잘 쳤습니까? 지금 혹시나 여기 텍스트 뷰에 빨간 줄 여전히 끄어져 있다라는 친구들은 이 친구 자동 완성을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보시면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임포트 문이 있나 봐요. 이 친구를 까면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중에 혹시 요 한 줄이 없다, 나 지금부터 텍스트 뷰 쓸 거야 비슷한 느낌의 한 줄이 없다라면 이렇게 텍스트 뷰가 빨간색이 돼요. 밑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어주네요. 만약에 이렇다라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W 뒤에서 누르고 다시 어거지로 다시금 자동 완성을 당해서 엔터 키를 치면
일단은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고의로 지웠던 그 임포트문 한 줄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대신 적어줘요. 얘의 용도는 일단은 뭐 복잡한 설명 제외하고 여과 한 줄이 있으면 이 밑에서 텍스트 뷰라고 8글자만 적어도 그 .xml 파일에서 미리 계획할 수 있고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고 그런 복잡한 얘기했었던 그 텍스트 뷰 형식을 8글자만 적어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우리가 직접 저 한 줄 적는 건 진짜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걸 반드시 저렇게 적어야만 우리 앱이 정상 동작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완성 T, 텍스트 V 정도까지만 적어도 아, 얘 텍스트 뷰 쓸 건가 보네, 2주차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목록에 띄워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엔터키를 치면 그 8글자 뿐만 아니라 그걸 적법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저 위에 있는 뭔가들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 적어야 할 바로 그 코드를 자동 완성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나온다, 혹시 내가 자동 완성을 덜 당한 건 아닌가 생각해 주시면 아마 보통은 해결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먼 얘기에서 돌아왔어요. 선언 잘 적으셨다면 이제 tb_helloworld라는 이름을 가지고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를 건드릴 수가 있게 돼요. 건드리는 방법은 파이썬에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tb_ 정도까지 해서 이름을 고르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고 점을 찍으시면 이걸 가지고 갖고 놀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튀어나와요.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새 걸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런 염원을 담아서 set 대문자 T 정도까지 적으면 set 텍스트라는 게 튀어나올 겁니다. 뭔가 5개 버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엔터키 쳐서 set 텍스트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일단 자동 완성을 당해주세요. 그 다음 이 괄호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다른 메시지, 예를 들면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 같은 느낌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파이썬이랑 다르게 C나 자바 같은 동네에서는 따옴표를 하나 쓸 때랑 2개 쓸 때랑 의미가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여러 글자를 다룰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따옴표를 2개 쓴다, 큰 따옴표를 쓴다를 일단 생각해 주세요. 글자를 딱 하나만 다룰 땐 작은 따옴표를 쓰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이제 Shift F10 눌러갖고 또는 녹색 화살표 클릭해서 앱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지금 우리 .xml 파일에 계획되어 있는 바로는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근데 자바 코드를 추가로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느낌표 적혀있을 그 텍스트 뷰 다시 멱살 잡고 파인드 해와서 안녕하지 않으세요? 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이런 셋 컨텐트 뷰 한 직후 시점에 하게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실행 결과를 음미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 바로 그 메시지,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이 앱이 실행되는 시점에 가장 마지막에 지정한 텍스트 어트리뷰트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가 뜬 채로 튀어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텍스트 뷰든 뭐든 텍스트든 뭐든 어트리뷰트를 자바 코드를 써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약 5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나요. 그렇긴 한데 지금 1시간 46분이 지났단 말이죠. 일단은 중간 쉬는 시간을 살짝 가집시다. 이런저런 얘기들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 뷰라는 친구 .xml 파일에서 계획해 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걔는 이제 .xml 파일은 리소스 res 폴더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파일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앱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set content view라는 요 메소드 호출식 내용을 실행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화면 한가운데 띄울 수 있는 텍스트 뷰 하나를 실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아이디니 뭐니 그런 거를 미리 계획한 대로 지정해 둔 상태로 화면 한가운데 일단 띄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 희망한다면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애를 find를 해와서 찾아와서 일단 이름에 담아둔 걸 토대로 setText와 같은 느낌으로 걔 어떤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새로운 값을 덮어 씌우는 느낌으로 얼마든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살짝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라는 이름 우리가 점 자바 파일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r.id, id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 우리가 지금 점 자바 파일에서 저거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건 어딘가에 저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게 메서드라면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int 형식입니다 라고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맨 처음에 100만 1이라는, 여러분이랑 저랑 이 숫자는 다를 수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은 임의의 숫자가 지금 저 변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자리에 지금 담겨 있는 채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저 선언을 적은 건 아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요 이름을 쓴다는 건 달리 말하면 여기다가 100만 1이라는 숫자를 지금 밀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요 이름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라는 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정한 게 맞아요. 그런데 저 이름을 우리는 점 자바 파일에서 정한 건 아닙니다. 점 xml 파일에서 그 디자인 화면에서 어트리뷰트 취해갖고 맨 위에 있던 그 칸에다가 저 이름 적고 엔터키를 쳤어요. 점 xml 파일, 리소스에 담겨있는 그 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리소스가 아닌 진짜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저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살짝 위에 보시면 사실은 셋 컨텐트 뷰 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activity underscore main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얘에 대해서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얘는 또 다른 숫자긴 한데 아무튼 간에 저런 선언이 어딘가에 적혀 있나 봐요. 그래서 130만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어디 있냐? 지금 생긴 걸로 봐선 layout.activity underscore main, 좀 더 나가면 r.layout.activity underscore ma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대문자 r이라는 게 여기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컨트롤 Q를 누르면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형식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r.java라는 .java 파일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원래 희망했던 목표가 뭐였죠? 맨 뒤에 두 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목표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미리 계획해 둔 내용을 토대로 지금 아마 만들어 놨을 텍스트 뷰 여러 개들 중에 화면 한가운데 있는 개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요 find view by id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린 유효하게 적을 수 있었어요. 일단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우리가 정한 이름을 적되 그거를 r.id.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적었어요. 자동 완성 목록에도 예쁘게 잘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새 이름 r이랑 id랑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 새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뭐 클래스 정의 같은 거 우리가 직접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 r이라는 형식 클래스 내지는 저 tb 언더스코어 헬로월드라는 인트 형식 변수에 대한 선언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지금 단 한 번도 저장 버튼 누른 적 없잖아요. 컨트롤 S.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우리 다운로드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그 친구가 사실 우리가 키보드 치는 동안 .xml 파일 디자인 화면 건드리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몰래 뒤에서 지금 .xml 파일 내용만 봐서는 저 사람 나중에 이 텍스트 뷰 갖고 자바 코드로 건드릴 예정인가 보다. 그 사람이 좀 더 쉽게 코드 칠 수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 그 이름 .xml 파일에서 정한 이름 id를 자바 코드에서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적을 수 있도록 내가 미리 r이라는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걷다가 id 어쩌고 해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적은 그 글자가 마치 변수 이름인 것처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선언을 뒤에서 적어주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적어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막 뭐가 있을까요? 리스트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 생각해 보면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있잖아요. 보통 변수다라면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죠. 넘버는 3하고 넘버는 5 하면
맨 마지막에 넣으면 5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게 싫다라면 예를 들면 2칸짜리 리스트 만들어서 0번째 칸에 3 담고 1번째 칸에 5 담고 등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값들을 모아가지고 다룰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들 중에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를 꺼내오고 싶다 할 때 인덱스를 써서 대괄호 0, 대괄호 1과 같이 몇 번째 거를 꺼냈을 거냐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지정해서 거기 자리에 있는 거 하나를 꺼내오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거기에 1000만 개가 있든 1억 개가 있든 내가 원하는 하나는 꺼내 쓰고 싶다면 걔가 몇 번째 거냐에 해당하는 숫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자, 뭐 리소스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막 게임 같은 거라든가 설치하면 처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같은 데 들어가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딱 그 게임 켜면 추가로 뭔가 엄청 많은 데이터 막 동영상이니 그런 거 추가로 다운로드 하죠. 그렇게 다운로드 해둔 다음에 걔네를 그냥 한꺼번에 틀어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특정 상황에서만 나올 만한 대사 여러 개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때 한번 딱 보여주고 거기서 또 누르면 다음 대사 보여주고와 같이 리소스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 중에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들고 와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지금 요 이름을 우리가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게 선언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서로 다른 리소스들, 각각의 서로 다른 아이디들 등등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서로 겹치지 않는 숫자들을 지금 자동으로 배정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서로 다른 숫자들이 배정돼 있고 요 우리 앱 뒤에서는 저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는 이름 대신에 그 미리 정해둔 숫자를 가지고 100만 1번째 자리에는 황금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 하나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든가 등등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총체적인 작업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가 적어놓은 .xml 파일, .java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서 자동으로 지금 백업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자바 동네에서는 일단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이름 갑자기 적으면 네임 에러 뜨잖아요. 제가 모르는 이름입니다. 뜨잖아요. 자바 동네도 마찬가지.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그거를 좀 더 미리 정해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절트라는 이름 도입하고 싶다. 걔를 인트값 담는 용도로 쓸 거냐, 텍스트 뷰 하나 담는 용도로 쓸 거냐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걸 선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는 이름을 우리 목표에 맞게 쓸 수 있었어요. 우리 목표는 텍스트 뷰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내가 지금 당장 가져오고 싶은 거 하나를 우리가 미리 정한 아이디를 써서 특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바 코드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건 어딘가에는 적어야 되는 선언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적진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잠깐 이게 지금 깜빡거린다는 건 오늘 총체적 난국인데 이거? 일단은 제 얼굴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걸로 하고 딴 거는 잘 찍히니까. 그래서 저게 숫자가 크다 작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아이디 여러 개 지정했을 때 각각의 아이디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를 배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뒤에서는 저런 숫자, 달리 말하면 int 값을 사용해서 리소스든 뭐 .xml 파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든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 다룰 때랑 비슷한 감각입니다. 를 상정해서 자 이번에는 .xml 파일을 살짝 다시 구경해 봅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느낌표라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 보시면 여기에 원래는 없던 경고가 지금 노란색으로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와 같은 느낌으로 노란색 느낌표를 띄우고 있고 이 친구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하드 코디드 텍스트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드 코드라는 거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텍스트 그 자체를 지금 여긴 .xml 파일이니까 .xml 파일을 그대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게 뭐가 나쁜 건데?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 친구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드코디드 스트링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네가 직접 지정했는데 그러지 말래요. should use 이랬으면 좋겠네 한 다음에 리소스 개념을 여기도 적용해 줬으면 좋겠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류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경고입니다.
그렇긴 한데 리소스 개념이 이렇게 화면에 뭐 보여줄 거냐 단위 또는 그림 파일 단위뿐만 아니라 글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트링이라고 부르죠. 스트링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쟤네들을 리소스화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우리가 한번 추가로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xml 파일 돌아왔잖아요. 디자인 화면에서 요거 텍스트 뷰 선택하시고 어트리뷰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아까 전에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 나오죠.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경고를 여기다가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상황에서 우리가 요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글자들 입력할 수 있는 창 오른쪽에 약간 둥그스름한 네모가 지금 칩 같은 느낌으로 길다랗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Pick a Resource 지금 당신이 쓸 수 있는 글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스트링 값 하나를 리소스로서 내 앱에다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면 리소스 이름 새로운 이름 뭘로 할까요? 예를 들면 MSG라는 이름으로 할래요. 그 다음에 리소스 밸류는 안녕하세요 느낌표로 할래요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름은 일단 맞춥시다. MSG로 하고 밸류는 여러분 원하는 거 하셔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OK를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내가 고를 수 있는 리소스 목록에 MSG라는 이름이 새로 등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고른 상태에서 OK를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면 원래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적혀있던 부분이 뭔가 골뱅이 스트링 언더스코어 MSG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MSG라는 이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리소스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라고 지금 결정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프로젝트 탭에 RES 폴더의 values의 strings.xml이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탭에서 RES 안에 values 안에 strings.xml이라고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얘는 디자인 화면 같은 거 안 보여주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지금 당신이 쓸 수 있는 자원들 중에 글귀들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맨 처음 정한 프로젝트 이름이고 그 밑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정한 MSG라는 이름의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여기에 지금 .xml 파일 안에 리소스 파일 안에 지금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앱은 지금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는 글귀가 두 개가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애 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xml 파일 직접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건 지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새로운 이름 네거티브 하고 지 않으세요? 와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편하게 내 앱에 스트링 리소스 하나를 적당히 복붙해서 내용물만 바꾸는 식으로 손쉽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였다가 세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등등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텍스트 뷰에다가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단순한 글자들조차 이렇게 리소스로서 다룰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단 방금 전에 경고를 띄운 걸로 봐선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등을 만든 구글 동네에서는 이렇게 글자들에 대해서 리소스로서 다루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적어놨다면 왼쪽을 보시면 자 지금 우리 프로젝트 탭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해가지고 아이콘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아마 보였을 겁니다. 지금 점점점 보면 왼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안 보여줍니다. 밑에 깔려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 탭 바로 아래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얘가 리소스 매니저라는 게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탭 말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 안에 .java 파일 뭐뭐 있냐, .xml 파일 뭐뭐 있냐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는 사람들은 요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들을
상당히 자주 수행하고 있나 보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누르시면 그래서 위소스 그릴 수 있는 것들, 색깔들, 레이아웃들, 그 화면 구성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이라고 있어요. 스트링 지금 있는 게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와 같이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한다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든가 해서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자, 여러분이 방금 전에 .xml 파일 디자인 화면에서 그 길다란 네모 칩 눌러가지고 특정 텍스트 뷰에 특정 어트리뷰트를 리소스를 끌어와서 써라라고 지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연스럽게도 .java 파일에서도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저 텍스트 뷰 찾아와가지고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거까지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main activity.java 가셔서 여기 있잖아요. 지금 set text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대놓고 큰 따옴표를 해서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 대신에 여기서 resource strings.xml에다 지정해 놓은 resource들을 쓸 거니까 대문자 R을 하고 점을 찍고 그러면 스트링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점 찍고 msg 언더스코어 네거티브가 자동 완성 목록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xml 파일에서 작업을 잘 해놨다면 목록에 그 3개 각각에 대한 이름들이 뜰 겁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자바 이름 3개 자동으로 선언 적어둔 3개 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 골라갖고 그 인트 형식 값을 setText에 대신 밀어 넣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앱 뒤에서 strings.xml 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안녕하지 않으세요를 꺼내서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이 이름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잠깐만 이거 자동 완성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이름에 대해서도 뒤에서 겹치지 않는 숫자 하나를 자동으로 지정해 줬을 거다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유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소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살짝 구경해 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요. 살짝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막 .java 파일, .xml 파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마우스 포인터 써서 요거 탭 이렇게 왔다 갔다 누르는 게 좀 번잡하다라면 여러분 그 Alt 탭은 자주 해봤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다가 뒤에 부모님 문 열시면 이제 Alt 탭 하면 이제 다른 거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컨트롤 탭을 누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다른 동네에서도 보통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탭을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떠 있는 또는 우리가 띄울 수 있는 메뉴들이라든가 창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전 거 엄청 목록 복잡했는데 그냥 Alt 탭 하듯이 컨트롤 탭 그냥 한번 띵 누르고 말면 가장 마지막에 봤었던 기회를 다시 띄워줍니다. 그래서 .xml 파일, .java 파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컨트롤 탭 가볍게 눌렀다 떼는 것만으로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만의 앱 만들 때도 저 두 파일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건 저만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set text 할 때 큰 따옴표 집어넣은 건 납득이 되잖아요. 이 글자들을 밀어 넣을 거야 라고 지정돼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요 set text 같은 경우는 컨트롤 Q 한번 눌러 볼게요. 이 친구 인터넷 설명 구경해 보면 얘는 지금 int 형식 값을 받는 애예요. 숫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리소스에서 찾아오는 애입니다. 라는 거를 이런 느낌으로 int 받는 버전은 들어오는 숫자를 ID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뒤에서 정한 숫자라고 상정을 해서 리소스 등등 목록에서 그 숫자 번째 스트링을 찾아와 가지고 지정하는 친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안드로이드 가장 초기 버전부터 탑재되어 있었던 친구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썼던 건 사실 이거였고 큰 따옴표로 직접 글자들을 즉석에서 가져와 가지고 적용하는 버전이었습니다. 자, 이 짓을 왜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앱 만든다고 해도 예를 들면
언어 설정 같은 거에서 영어 버전 있고 뭐 중국말 버전, 일본말 버전, 한국말 버전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동등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편이잖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strings.xml을 여러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영어 버전이다 라면 MSG에 헬로 월드가 적혀 있고 한국말 버전이다 라면 MSG 동일한 이름으로 근데 한국말이 대신 적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느낌표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둔다면 이제 저 사람이 나 이제 영어 버전으로 바꿀 거야 할 때 사용할 .xml 파일, 사용할 리소스만 다른 걸로 교체를 하면 동일한 MSG에서 가져와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한다 라고 코드가 적혀 있다면 모든 그런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원래 안녕하세요 느낌표로 나와 있던 모든 애들이 전부 다 헬로 월드로 바뀌도록 좀 더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국어 지원이라든가 등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그 칼라스.xml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걔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색상 목록, 그 다음에 혹시 다크 모드로 했을 때 파란색은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흰색은 검은색으로, 붉은색은 약간 덜 밝은 붉은색으로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색상들을 이거에서 저거로 바꾼다. 이 색상은 뭐 주목하는 색상, 밑줄 그을 때 밑줄 색상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름 따박따박 지정해 두면 다크 모드로 바꿀 때 .xml 파일 하나만 교체해도 천편일률적으로 하얀색으로 표시했어야 되는 모든 애들을 검은색으로와 같이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가 사실은 아예 색상을 반전해서 보여준다 그런 막 후처리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소스를 써서 보통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쁘게 나올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부가 끝이 나요. 지금 33분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충 잘 따라온 것 같다. 안녕하지 않으세요? 잘 보인다 하시면 먼저 집에 가시고 지금 뭔가 노트북이 잘 안 된다 하는 친구 있다면 제가 추가로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는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 3주차 내용 들고 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 스케줄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영상 올리면 그 오픈 톡방 우리 수업용 톡방에다 얘기할 테니까 집에서 살짝 배속 걸어서 구경해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